강남 꼬마 빌딩을 누가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젊은 3040이었어요. 이분들이 원래 부자였냐? 아니라는 거죠. 직장 다니기 힘들다, 뭐가 되는 게 없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60대 애들에게도 60대고 할 것 없이 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건들지도 않아도 녹아내리는 거야.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해야 커버가 되는 거지. 저와 동갑이지만 저와 달리 40년간 10개 사업 성공시킨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서 지켜보시기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은 경험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잘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책으로 그때 제가 코엑스에 사무실에 있을 때 서울문고가 있었어요. 코엑스에. 거기 센스 나오는 잡지사 나오는 곳이 서울문고. 네. 거기를 이제 제가 자주 가서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 뭐 이런 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하면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게 경제신문 읽는 거. 아버님이 늘 신문을 제 어릴 때 기억에 읽으셨어. 저도 늘 읽었으나 기사로만 봤을 뿐. 이게 나는 여기서 뭘 해야지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평생을 신문을 지금까지 읽고 있다. 그게 이제 좀 얇고 넓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장사꾼이나 사업가집 아들보다는 도서관집 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청담동에다가 제가 도서관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보냈더니 중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생존 교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아니지.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시험을 잘 봐서 뭐해? 그리고 나와서 얘가 뭐 할 건데? 멋지다. 그건 아니잖아. 내가 살아보냐. 그게 그렇게 한 게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 보일 것 같아요. 더구나 제목이 부의 인사이트잖아요. 네. 그들분의 인사이트를 보면 어떤 점이에요? 지금 늦었더라도 좀 참고로 해서 말년의 제목을 쌓아보려는. 글쎄, 제가 이제 그 여성 사업가로서 제가 멘토가 계셨어요. 강릉에 와서 제가 지연 학연이 없잖아요. 근데 강릉 출신의 여성 기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한 20년 이상을 늘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같이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여성 기업인 모임이 있어서 부산 이런 데 가자면은 아침 4시면 딱 일어나셔요. 4시? 4시면 딱 일어나서 화장 다 하고 딱 앉아있어. 저는 자고 있는데. 그리고 밥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면 그때 1000명이 모이는 전국의 여성 경제 1000명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저는 이게 어디 모임을 가서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맨 앞에 가서 먹는 거를 쭈삣쭈삣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쭈삣쭈삣 안 해. 맨 앞에가 딱 서. 맨 앞에가 딱 서. 그건 저랑 비슷한데 먹고 싶어서. 그래서 좀 다르더라고 그런 게. 다르고 그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그러니까 부자고. 시간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분이고. 관리도 잘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부지런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겸손하시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 이걸 안 하더라는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아, 진짜요? 예, 그런 걸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부자들이 있죠. 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 그런 사람 자체는 제가 아예 거리를 두니까. 그 사람이 돈 많은 거랑 저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었던 방식이나 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그 무례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가난해. 가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자를 만나고 싶고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까이 가면서 옆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인사이트, 직관력이라든지 내면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저는 SM 이수만 회장을 꽤 오래전에 어떤 경제 포럼에서 봤는데 강의를 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그때 영화 아바타가 나올 때였거든요.
저는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놀라운 영상력만 감동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앞으로 이 현대인들은 아바타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뭐 대리자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캐라 그러죠. 그 아바타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월급이라든가 뭐 사업소득 네. 이런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로또 당첨되기도 어려운 확률이 있는데요. 맞아요. 대표님도 그냥 벌어들인 수입 외에 투자도 좀 하시지 않나요? 뭐 부동산이랄지, 그쵸. 뭐 기업이랄지, 뭐 이런 거? 투자라기보다는 제가 제 아들 교육에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네. 근데 그걸로 사실은 참 집 한 채도 사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그렇죠. 못 따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주변의 부자를 보니까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더라. 오.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결국은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투자를 어디선가 건전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거지. 맞아요. 사업으로만 해서 부자가 됐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삼성동의 그 코엑스 한전 자리에 네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거기를 지려고 땅을 샀을 때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 왜 저렇게 비싸게 샀냐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또 배가 올랐어요. 갑자기 울분이 확.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버는 거야.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직장인들도 돈을 잘 모아서 적금이나 저금을 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 수박이 500원짜리가 1,000원이 되잖아요. 사과값.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돈이 녹아내리는 거야. 내가 건들지도 않아도 은행 넣어놨는데 녹아내리는 거야.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해야 그걸 커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을 보니까요. 잘 쓴다는 게 뭐냐면 안 쓰는 걸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디에 안 써야 되는지. 알더라.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안 하고 다녀요. 있는 게 제가 산 건 아니에요. 뭐 결혼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걸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운 거죠. 그게 왜냐면 내가 그것이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진짜 다이어트가 많이 내렸던데 팔 수도 없고. 반짝반짝합니다. 아.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 거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우는데 많이 써요. 그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아깝지 않아. 왜? 뭐 IMF가 왔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 다 내 자산 뭐가 다 녹아내릴 수 있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형의 자산은 누가 가져가지 못하잖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기개발 웬만한 공부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제 나이에, 손주볼 나이에 제가 경제적 독립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생성해 나가잖아요. 20, 30대보다 더. 근데 저는 대표님이 구축하신 부나 이런 것도 좀 부럽긴 하지만 다른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60대 넘어서 SNS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트렌드를 되게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대가 옛날에는 내가 뭐 하나를 했으면 그걸 우리가 직장 생활도 30년, 사업도 한 아이템 갖고 30년을 우리가 벌어 먹을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개런티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작년인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강남 꼬마 빌딩을 누가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타트업 젊은 3040이었어요. 이분들이 원래 부자였냐?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뭔가 도전을 해서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 거거든요. 바람직하네요, 그건 몹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거기를 항상 올랐다. 끝자락이라도 자꾸 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이러면은 20, 30대는 그냥 딱 사진 찍고 뭐 하는 금방 하잖아요. 저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한 번 배울 때는 한 5번, 10번 배우는 거야.
학원에서 배우고 오면 집에 와서 유튜브 틀어놓고 또 배우고. 그래도 잘하지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뭐 연쇄 창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사업이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가장, 그러니까 누구는 왜 지금 이 나이 은퇴하지 않느냐. 젊은 애들도 빨리 돈 벌고 파이어족이 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직장 다니기 힘들다. 뭐가 되는 게 없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60대 애들에게도 60대고 할 것 없이 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인공지능이 있다 해도 인공지능이 모든 걸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또 발생하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나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젊은 세대든 아니면 내 세대든 주민센터에 가도 디지털을 가르쳐. 이렇게 무슨 사거리에 이렇게 가면 청담 사거리에도 이렇게 걸어놔서 프랜카드 있어요. 디지털을 네. 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영석 PD도 이런 얘기 했던데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한 대표님은 사업에 이제 시작하신 이후로 사업가로 CEO로서 내가 이거는 꾸준히 지켜온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어떤 사업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던 것처럼 그게 뭐 라이프 패턴이든 리추얼이든 뭐 취향이든 뭐가 있나요? 있죠. 딱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네. 하나는 신문 읽기. 신문 읽기. 옛날엔 3개, 4개를 봤어요. 종이신문 보시는 거죠? 종이신문을 봐요. 우리가 디지털로 본다 그러면 선택적 기사를 봅니다. 맞아요. 골라서. 뽑아낸 거. 종이신문을 왜 보겠어요? 선택적이 제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다 보잖아. 맞아요. 하이라이트 치고 오리고 킵하고 스크립하고 다 되죠. 전직 신문 기자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신문 하나는 읽기? 메모. 메모.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눈 뜨고 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낮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 자려고 보면은 불을 끄고 자려면 이게 나잖아요. 불을 계속 일어나서 켜는 거야. 그 메모 때문에. 그러면 잠을 설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만한 종이를 머리맡에 놔둬. 펜하고. 불을 안 켜고 막 쓰는 거야. 어머. 막 쓰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개발세발 막 써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앱 중에서 노션이라는 앱을 잘 써요. 거기가 하나의 이 캔디 언니의 라이브러리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매일 들어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인풋이 있다 보니까 뭘 받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노션 앱에다가 카테고리를 제가 목차를 정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비즈니스, 목차. 내가 봤던 좋은 글의 키워드.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딱 유튜브를 봐요. 그럼 키워드가 좋은 게 나와. 그럼 그거 갖다 여기다 딱 옮기고. 통으로 좋아. 드래그 딱 해서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은 정보를 모으고 정리만 해놔도 이게 기록의 힘이잖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비즈니스를 현재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하나의 힘이 아닌가. 보니까 50대 초반에 그만둔 후배들이 많은데 그들이 지금 50대인 애들은 국민연금을 만 65세에 탈 수 있어요. 그럼 15년간 뭔가 그만큼 월급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 수단이 있어서 사업이나 뭐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을 취업도 어렵긴 하지만 맞아요. 어떤 일이든지 도전, 하다못해 외국에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던, 맞아요. 지역 봉사활동을 하던,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일이든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길 가다가 만나는 인친들이 20대들 어제도 만나고 길거리 가다 그저께도 만났거든요. 네네. 불안에 떨기 때문에 내 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생각은 너무나 미래가 있다는 거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야.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재를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점이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잘 살으면은 그 하루가 매일이 돼서 그 하루가 매일매일 그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거지. 아직 오지 않은 거를 왜 걱정하냐는 거지.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제가 하는 말이 거야. 저 자신한테도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사냐 이러는데,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안 살겠어? 이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에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던지게 살고, 기분 좋게 살고, 기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을 살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간이다. 지금 시대가. 아. 이거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학을 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기회가 있고,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야. 장벽이 없어졌어. 여기 앉아서 안방에서 아마존 거 사고, 중국에서 알리에서 사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사는데 왜 여기서만 취직해야 되고 여기서만 그거 해야 되냐. 맞아요. 조금만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시켜서 보면 그냥 젊었잖아. 이렇게 배낭 하나 미고 돈 벌어서 한 1,000불이라도 쥐고 나가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가는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컨텐츠가 돼요. 인스타그램 하나 열고 블로그 열고 글을 쓰라는 거야. 자기의 실수와 도전에 그걸 쓰면 그걸로 사람들이 가두리가 되고 모이잖아요. 그게 네. 컨텐츠가 돼서 자기 할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함석영 대표랑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느낀 건 예. 사실은 젊은 친구들에게도 도전 필요하지만 60대 중반이 된 저에게도 이제 아니면 80대에게도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60대 다 늙었잖아가 아니라 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수동태로 사는 거예요. 학교 가, 뭐 취직해, 결혼해야지, 애는 왜 안 낳아, 정년퇴직 이후에도 뭐 이런 주어진 일들만 있는데 60대야말로 가장 능동태로 살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제가 이 셀코 TV 하게 된 건 능동태였거든요. 할게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60대 유튜버가 됐는데 맞아요. 일찍이 함 대표님은 이제 능동태의 삶을 예. 첫 시작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 성공을 이룬 것 같아서요. 예. 젊은 층뿐 아드님 또래만이 아니라 연배들에게도 너무나 맞아요.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고 그래서 예. 이 책을 제가 젊은 마음으로 한번 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능동태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네.